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65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65세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병원 가는 걸 아까워하십니까? 약값 아끼려고 참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효자여도 내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갑니다. 건강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취미도 즐깁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 이모 씨 67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무시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돈 아까웠습니다. 약 먹는 것도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관리 안 했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석 달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 나갔습니다. 퇴원해도 약 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씨는 계산했습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이 돈 안 들었습니다. 건강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퇴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습관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 고쳤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 챙깁니다. 과일도 먹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습니다. 비용 100만 원 듭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보험입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 들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잘 씹어야 소화됩니다. 보조제도 먹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먹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듭니다. 의사가 권한 것들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매일 걷고 계십니까? 식단 관리하십니까?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운동하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전신 운동됩니다. 헬스장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근육 있어야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골밀도 유지됩니다. 식단 관리하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염분 줄이십시오. 혈압 관리됩니다. 설탕 줄이십시오. 당뇨 예방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콜레스테롤 관리됩니다. 단백질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도 드십시오. 계란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괜찮습니다. 물 많이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십시오. 신장 건강 좋아집니다. 혈액 맑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변비도 예방됩니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65세 넘어서도 술, 담배 하십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간 망가집니다. 폐 망가집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못 끊겠으면 병원 가십시오. 금연 클리닉 가십시오. 수면 충분히 취하십시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못 주무시면 의사 상담하십시오. 수면제 처방받으십시오. 불면증 방치하면 우울증 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년 전 쓰러졌던 그 사람 아닙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식단 관리합니다. 약 먹습니다. 검진 받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활력 넘칩니다. 67세지만 60세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더 큰 돈 썼다고 합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그 돈으로 다시 사야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해야 꿈 이룹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현명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뇌가 살아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기억력 좋아집니다. 집중력 높아집니다. 젊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부산 동래구 최모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6세까지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뉴스 보고, 저녁 예능 봤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 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뇌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까? 그냥 문제집 풀까?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흥미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최 씨는 66세에 기타 학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 다 젊었습니다. 40대, 50대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나이 상관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최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코드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악보 읽기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며 독학도 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곡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발표에 나갔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기타 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게 없습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악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글쓰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65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 씨는 지금 70세입니다. 기타 4년째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쳤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자부심 생겼습니다. 자신감 생겼습니다. 최 씨는 이제 우쿨렐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보다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평생 배우며 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무료 강좌 많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뭐든 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컴퓨터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제대로 쓰십시오. 유튜브 보는 법 배우십시오. 카톡 잘 쓰는 법 배우십시오. 사진 찍는 법 배우십시오. 편집하는 법 배우십시오. 디지털 시대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배우십시오. 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중국어 배워도 좋습니다. 일본어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 배우십시오. 자서전 쓰십시오. 여러분 인생 기록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남기십시오. 손주들에게 남기십시오.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리 배우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식 요리법 배우십시오. 배우자 위해 요리하십시오.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하십시오. 보람 있습니다. 운동도 배우십시오. 요가 배우십시오. 필라테스 배우십시오. 태극권 배우십시오. 게이트볼 배우십시오. 새로운 운동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깁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66세에 기타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안 했으면 치매 왔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 맑습니다. 기억력 좋습니다. 매일 즐겁습니다. 살만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 시작하십시오. 뇌를 깨우십시오. 젊어지십시오. 배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65세 넘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귀찮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빨리 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치매 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대화하면서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정보도 얻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낫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배우자를 68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외출도 안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고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얼굴 익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이 커피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속상한 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위로해 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화투도 쳤습니다. 윷놀이도 했습니다. 노래방도 갔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칠째 집에만 계십니까? 누구랑 이야기 나눈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경로당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노인대학 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등산 동호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납니다. 노래 동호회도 좋습니다. 합창단도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도 생깁니다. 자원봉사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급식소에서 봉사하십시오. 보람도 있고 사람도 만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행복을 줍니다. 우울증 예방됩니다. 종교 활동하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절 가십시오. 성당 가십시오. 종교 있으면 공동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생 교육원 다니십시오.
강좌 들으십시오. 배우면서 친구 사귀입니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납니다. 대화 나눕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박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매일 경로당 갑니다. 친구 10명 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등산 갑니다. 한 달에 1번은 여행 갑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배우자 잃고 경로당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약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많은 노인이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치매 발병률 낮습니다. 우울증 적습니다. 행복도 높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관계 맺으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귀찮아도 나가십시오. 어색해도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시간 지나면 편해집니다. 친구 생깁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혼자 살지 마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사람과 사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3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매일 전화하십니까? 매주 집에 가십니까? 너무 자주 만나면 문제입니다. 너무 안 만나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간섭하게 됩니다. 자식 일에 참견합니다. 며느리 사위 일에도 끼어듭니다. 손주 교육에도 관여합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멀면 외로워집니다. 자식 생각납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 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6세까지 아들 집 근처 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들 집 갔습니다. 손주 봐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며느리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옵니다. 간섭합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에 참견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에 잔소리합니다. 청소하는 방식에도 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아들 집 안 갔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나갔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자주 갔습니다. 간섭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안 갔습니다. 간섭도 줄였습니다. 참견 안 했습니다. 며느리 방식 존중했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웃으며 반겼습니다. 먼저 전화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 해놨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가지 마십시오. 미리 연락하십시오.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바쁘면 다음에 가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방식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참견 안 하십시오. 조언 구할 때만 말하십시오. 손주 교육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요즘 육아 방식 다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믿으십시오. 간섭하면 싸움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명절 용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함 없어집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정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 가족과 관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서로 기다려집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웃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거리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적당히 연락하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게 65세 넘어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게 귀찮다는 생각 드십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약만 잔뜩 먹으며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번 들르고 친구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의 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70세, 이 나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독하게, 아주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만 하는 놀라운 이유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후회하며 죽고 싶지 않다면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할 겁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났습니다. 가고 싶은 곳 못 갔습니다. 남 눈치 보고 돈 아끼고 체면 지키느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70이 됐습니다. 이제 하시겠습니까?
의정부동에 사시는 최모 씨, 77세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포기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70이 되면 하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체면이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림 그리면 우스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연애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백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파리를 가고 싶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돈 아깝다고 미뤘습니다. 다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림도 못 그립니다. 연애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최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았다고, 참고 살았다고, 후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독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씨는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후회하며 죽지 말라고, 죽을 때 웃으며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고 계십니까? 후회하며 죽고 싶습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추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외로우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십시오. 70이 넘어도 사랑할 권리 있습니다. 여행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운 사람 용서하십시오. 원수 지고 죽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가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가지 마십시오. 꿈 이루십시오. 평생 꿈꿔온 거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후회 정리하십시오. 과거에 후회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새로운 후회 만들지 마십시오. 독하게 사십시오.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남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후회하며 죽지 마십시오. 웃으며 떠나십시오. 독하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갑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으면 더욱 무시당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 들면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거칠게 합니다. 노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도 못할 거라고 여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원주 단구동에 사시는 서모 씨, 74세 어르신의 분노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화 한 번 안 내고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착하고 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서 씨는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반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귀찮다는 듯 대했습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비키라고 밀쳤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이 서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서 씨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정신이 없다고, 제대로 하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서 씨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다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약해 보이니까 무시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독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했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비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서 씨는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반말하면 즉시 항의했습니다. 은행에서 불친절하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버스에서 밀치는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 씨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독합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한다고, 약하면 무시당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무시당합니까? 반말 듣습니까?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독해지십시오. 당당하게 항의하십시오. 잘못 대하면 즉시 항의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무시당합니다. 반말하는 사람에게 따지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반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존댓말 쓰라고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불친절하면 항의하십시오. 은행, 병원, 관공서에서 불친절하면 참지 마십시오. 매니저 부르십시오. 민원 넣으십시오. 밀치는 사람 호통 치십시오. 버스, 지하철에서 밀치는 사람 있으면 크게 소리내십시오. 노인이라고 밀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 받으십시오. 잘못하면 사과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과받아야 끝납니다.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크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목소리가 크면 무시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십시오. 눈 피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십시오.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이용하십시오. 노인 학대, 부당한 대우받으면 신고하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증거를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사진 찍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더 당당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무시당합니다. 끝까지 맞서십시오. 이기십시오. 독한 사람은 무시 못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못 대합니다. 여러분도 독해지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약하면 무시당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강해지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참고 양보하고 눈치 보며 살 겁니까? 미친 짓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참아도 됐습니다. 나중에 하면 됐습니다.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도 장담 못합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김해 장유동에 사시는 정모 씨, 73세 어르신의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미루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다고, 60이 되면 하겠다고, 70이 되면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정 씨는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유럽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돈 모아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퇴직하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집 수리해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70이 되면 가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다고 미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미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72세 되던 해, 정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3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 씨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미룬 여행을 이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갔어야 했는데, 왜 미뤘을까, 왜 참았을까,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제 유럽은 꿈도 못 꿉니다. 비행기도 못 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루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하라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70이 넘으면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십시오. 돈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십시오. 언젠가 만나자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만나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지금 배우십시오. 나이 들어서 배운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배우면 평생 못 배웁니다. 하고 싶은 말 지금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 지금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원수 지고 죽을 겁니까? 꿈 있으면 지금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하기 싫은 일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다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버리십시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걸 오늘 하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켜줍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먼저 갑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독해야 살아남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지켜줬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윤모 씨, 75세 어르신의 뼈저린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윤 씨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윤 씨를 함부로 대하면 남편이 나섰습니다. 윤 씨는 남편 뒤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윤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수리 업체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협상했을 텐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냈습니다. 이웃이 피해를 줬습니다. 담을 넘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윤 씨는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참았습니다. 스스로 치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사고 났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해서 믿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윤 씨는 당당해졌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업체에게 항의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웃에게도 따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은 사과했습니다. 지금 윤 씨는 스스로를 지킵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자녀가 항상 옆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법을 배우십시오. 소비자보호법, 노인복지법, 기본적인 법을 알아두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신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기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부당한 대우받으면 어디에 항의하는지 알아두십시오. 증거를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계약서 꼼꼼히 보십시오. 영수증 챙기십시오.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큰 계약할 때는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의심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십시오. 전화로 돈 달라는 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의심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설명 안 들어도 된다고 하십시오. 거절이 자기를 지킵니다. 도움 요청하십시오. 혼자 해결 안 되면 경찰, 주민센터, 소비자원에 도움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연대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끼리 서로 지켜주십시오. 이상한 일 있으면 서로 알려주십시오. 강한 척 하십시오. 약해 보이면 표적이 됩니다. 강한 척해야 안전합니다. 독해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독해야 살아남습니다. 강해지십시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도 기억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조심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잊힙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 도와주고 베풀고 양보했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화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안산 단원구에 사시는 한모 씨, 72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착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이웃 일 도와주고, 친구 돈 빌려주고, 자녀 뒷바라지 했습니다. 한 씨는 자기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0세 되던 해 한 씨는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도와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자녀들도 바쁘다며 안 왔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게 뭔가 싶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돈 빌려준 친구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일 도와준 이웃은 모른 척 했습니다.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한 씨는 퇴원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탁받아도 거절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 일 도와달라는 말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자녀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씨가 변했다고 수군댔습니다. 이기적이 됐다고, 나쁜 사람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씨는 행복합니다. 착하게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착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용당하고 계십니까? 착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습니까?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호구입니다. 착하면 이용당합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봅니다. 착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베풀어도 당연하게 받습니다. 착하니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잊힙니다. 어려울 때는 찾다가 괜찮아지면 잊어버립니다. 도움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독해지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나쁜 사람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먼저 챙기십시오. 남 도와주기 전에 자기부터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남은 그 다음입니다. 베풀지 마십시오. 받기만 하십시오.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일방적으로 주는 건 바보짓입니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돈 안 빌려주십시오. 돈 빌려주면 친구 잃습니다.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습니다. 부탁 들어주지 마십시오. 귀찮은 부탁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착한 척 그만하십시오. 속으로 싫으면서 겉으로 웃지 마십시오. 위선입니다. 솔직하게 사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입니다.
이용만 당하고 끝입니다. 독해지십시오. 자기를 지키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70세가 넘었는데도 붙들고 계십니까?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평생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70 넘으면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편합니다. 버려야 행복합니다. 버려야 자유롭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체면을 버리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체면 때문에 힘들게 사십니까?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거 못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체면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했습니다. 창피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체면이 뭡니까?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체면 챙깁니까? 울산 중구 김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남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체면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퇴직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 눈치 봤습니다. 친척들 눈치 봤습니다. 허름한 옷 못 입었습니다. 싼 식당 못 갔습니다. 시장에서 깎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돈 많이 썼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아팠습니다. 암 진단 받았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체면 지킨다고 평생 고생했는데 남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못 해봤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봤습니다. 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수술받고 퇴원하면 체면 버리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시작했습니다. 댄스 학원 등록했습니다. 73세에 춤을 배웁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밝은 색 옷 샀습니다. 편한 옷 입었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식당도 마음대로 갔습니다. 비싼 곳도 가고 싼 곳도 갔습니다. 분식집도 갔습니다. 포장마차도 갔습니다. 체면 안 챙겼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장에서 깎았습니다.
1,000원이라도 깎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끼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손해보는 게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체면 챙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하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70 넘었는데 아직도 남의 눈치 봅니까? 체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나이값 못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나이값이 뭡니까?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밝은 색도 좋습니다. 편한 옷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싼 식당도 가십시오. 분식집도 가십시오. 체면 챙길 필요 없습니다. 맛있으면 됩니다. 즐거우면 됩니다. 깎으십시오. 시장에서 깎으십시오. 가게에서 깎으십시오. 창피한 거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가입니다. 김 씨는 지금 74세입니다. 매일 춤춥니다. 밝은 옷 입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암도 재발 안 했습니다. 체면 버리고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몸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체면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체면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체면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체면 버리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과거의 후회를 버리십시오. 이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붙들고 있습니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만 불행해집니다. 그때 그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직업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전주 덕진구 이모씨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친구 따라갔으면 나도 부자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힘들 때마다 그 생각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그때 그 선택 후회했습니다. 밤에 잠 못 잤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만 했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화났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잘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지겹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짜증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왜 계속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74세 되던 해 이 씨는 친구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성공한 그 친구였습니다.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투병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건강 잃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러워한 친구가 사실은 불행했습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이 씨는 돌아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했습니다. 가족과 시간 보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늙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후회를 버렸습니다. 과거를 놓았습니다. 그때 그 선택도 괜찮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만약에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선택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버리십시오. 후회를 놓으십시오. 그때 그 선택도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현재 즐기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후회는 독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몸도 병들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건강 해칩니다. 관계 망칩니다.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후회 대신 감사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이 씨는 지금 76세입니다. 과거 후회 안 합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과거 버리니까 현재가 행복해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후회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4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과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현재를 못 즐기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 버리십시오. 후회 놓으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건강 염려증을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병 걱정하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건강 염려증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입니다. 오히려 병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창원 성산구 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건강 염려증이 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혈압 쟀습니다. 혈당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뇌졸중 걱정했습니다. 가슴 답답하면 심장마비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병원 갔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 가본 과가 없었습니다. 검사도 자주 받았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약도 엄청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기본입니다. 거기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까지 먹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이 20알 넘었습니다. 약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씨는 불행했습니다. 매일 병 걱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병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지쳤습니다. 한 씨는 가족들한테 자주 호소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나중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늑대 소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71세 되던 해 한 씨는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큰 병 없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걱정이 병을 만들었습니다. 한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건강 염려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았습니다. 혈압 재는 것도 하루에 한 번만 했습니다. 혈당도 일주일에 한 번만 쟀습니다. 약도 필수적인 것만 먹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운동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경로당 다녔습니다. 취미 생활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하니까 스트레스 줄었습니다. 불안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혈압 재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과한 걱정은 독입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하지만 매일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약 드십시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드십시오. 병 걱정하는 시간에 운동하십시오. 걷기 시작하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취미 생활 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70 넘으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한 씨는 지금 73세입니다. 건강 염려증 사라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합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그림 그립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건강 염려증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 걱정하며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건강 염려증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실제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삶을 망칩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즐겨야 합니다.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살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 염려증 버리십시오. 과한 걱정 놓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남과의 비교를 버리십시오. 이게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며 사십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부러우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비교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자기 학대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든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우울해집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 우월감 듭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큰 집에 살든 좋은 차 타든 해외여행 다니든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수원 팔달구 박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창 모임 가면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사업 성공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다. 누구는 집이 크다.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초라했습니다. 이웃과도 비교했습니다. 옆집은 외제차 탄다. 위층은 리모델링 했다. 아래층은 손주가 명문대 갔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 같았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비교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이웃 딸은 결혼 잘했다. 박 씨 자식들은 그저 그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구박했습니다. 왜 너희는 못하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불행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면 초라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 올랐습니다. 73세 되던 해박 씨는 친구 한 명 잃었습니다. 부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사업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 많아도 죽는구나. 성공해도 끝이구나. 비교가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비교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자 인생 다릅니다.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남들이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비교를 버렸습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썼습니다.
동창 모임과도 비교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웃 보고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봤습니다. 가진 것을 봤습니다. 건강합니다. 가족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연금 나옵니다.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동창들 부러워하십니까? 이웃 보면 초라해지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비교는 독입니다. 불행만 만듭니다. 비교를 버리십시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각자 길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십시오. 가진 것을 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가족 있습니까? 잠잘 곳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남들이 100억 있어도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SNS 보지 마십시오. 요즘 노인들도 SNS 합니다. 친구들 근황 봅니다. 여행 사진 봅니다. 좋은 식당 사진 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박 씨는 지금 75세입니다. 비교 안 합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행복합니다. 혈압도 정상됐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스트레스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비교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비교는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만족을 빼앗습니다. 감사를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행복해야 합니다. 비교할 시간 없습니다. 자기 인생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 버리십시오. 남들 신경 끄십시오. 자기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